월말 이모준의 김호준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양자역학을 이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진화 심리학. 오늘 모신 분은 국내 진화 심리학계의 1인자 맞나요? 1인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인자 중에 한 분. 전중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중환입니다. 예, 서울대에서 생물학을 하셨네요. 예. 아마 많이 알고 계실 최재천 교수님 밑에서 개미의 행동으로 석사를 하고요. 진화 심리학으로. 개미에서 네네. 사람으로. 원래 4학년 되던 해에 최재천 교수님 그때 막 서울대에 오셨었는데요. 예.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덕을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생물과 도덕이요? 예, 그 중에서도 인간의 도덕을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최재천 교수님께서 좋은데 진화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니까 석사 때는 인간이 아닌 동물 행동을 연구를 하라고 하셔서 개미의 행동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관악산에서 이렇게 개미 그 군락을 삽으로 곡괭이로 파서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음대 앞에 나무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여학생이 어머 뭐 하세요? 이렇게 뭐 물어볼까 싶어가지고 아무도 안 물어봤죠. 아무도 안 물어보고요. 근데 서울대에 이렇게 그 오는 예. 그 놀러 오는 어린애들은 종종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뭐 하세요? 이렇게. 근데 애초에 왜 생물과 도덕을 연결해서 내가 이걸 공부해봐야지 생각하시죠? 생물학과가요. 생물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DNA랑 단백질만 가르쳐주거든요. 제가 92학번인데 사회운동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었으니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좀 종합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죠. 내가 생물을 공부하지만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들여다보고 싶다. 근데 선배들이 거기서 조언을 해준 게요. 공격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콜라드 로렌치라는 학자, 동물행동학자인데 동물행동학자들이 사람도 연구를 해. 그러니까 너도 동물행동학 같은 걸 해. 그 생물의 행태를 연구하다가 예. 생물의 행태에 인간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초창기에 이제 확장되어가는 과정.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탄생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언저리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초창기 1세대 맞네요. 맞죠. 1세대라고 꼭 1인자는 아니죠. 그렇죠.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이 진화 심리학을 만든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누굽니까? 있죠. 데이비드 버스라고요. 그 연애의 진화 심리학으로 욕망의 진화 같은 책들. 욕망의 진화 들어봤어요. 네,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한 권씩 사주시면 가게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 심리학의 태동기에 공부를 시작하셨고 이 진화 심리학을 시작한 사람으로부터 배우신 거구나. 거기 가서 박사를 하셨구나. 데이비드 버스 교수님이 완전 신생학물이네. 다른 두 팀이랑 진화 심리학을 만든 그 장본인이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받죠. 동물 행동학에서 인간이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이 90년대 초예요? 1950년대, 60년대 동물 행동학자인데 인간도 연구를 한 콜라드 로렌치 같은 사람들이 양쪽을 있었죠. 걸치고 동물을 시작해서 이제 인간을 걸치고 있다가 분리시킨 게 사회생물학 논쟁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들어본 척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도킨스나 도킨스 알죠? 예. 제가 인터뷰한 사람 아닙니까? 잘 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도킨스. 제가 직접 만나봐서 키도 작아. 예. 똑똑한 사람이더만요. 저희 데이비드 버스 지도 교수님이 도킨스랑도 친하신데 도킨스를 제가 학교했었던 텍사스 오스틴으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퍼스트 클래스만 요구를 하니까 힘들다고. 아마 우리나라에 왔어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겁니다. 도킨스 교수님이. 그래요? 네네.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저기 지구 그 빅히스토리 하시는 분 있거든요. 조심하겠습니다. 요약해달라고 하면 빨리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의 태동기에 그 진화 심리학을 태동시킨 교수를 만나 이제 진화 심리학을 공부하셨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럼 불과 한 30년. 네,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30년대밖에 안 된 학문이네요. 네네네. 자,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생물을 다루는 건데 심리학은 인간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하이브리드의 느낌도 나면서 네네. 인간을 생물 차원에서 접근하나? 이게 또 누군가한테 불편한 구석도 있는. 그렇죠. 오해죠. 인간을 어떻게 동물의 네네.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라본단 말인가. 이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좋다 이거. 자, 그러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동물 행동학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있었는데 예. 그 동물의 행동을 연구를 하면서 아주 엄밀하게 진화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진 않았어요. 예, 처음엔. 예, 근데 뭐 윌리엄 해밀턴이라든지 뭐 나중에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로 대중화된 예. 어쨌든 유전자의 관점에서 생물의 진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60년대, 70년대 정립이 되면서 그게 사회생물학 논쟁이라고 해서요. 75년도에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이 서구에서 나오면서 예.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거든요. 어떤 논쟁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예.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도킨스나 윌슨에게 쏟아진 비판은 주로 예. 남녀의 차별을 정당화한다. 인종차별을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봐 주세요. 왜 어떤 주장을 했길래 예를 들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일시적인 성관계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다. 이거는 사실에 대한 디스크립션. 과학자들이니까 당연히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정당하고 따라서 남자들이 바람을 피워도 어쩔 수 없다라는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못된 이데올로기라고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사회생물학 어디서 지금 바람기를 정당하고 있어? 그렇죠. 과학의 이름으로 이 바람기라든지 새끼들이. 폭력이라든지 살해라든지 다 남자들이 연구하는 학문이야? 막 이렇게 네네. 그렇죠. 아, 이런 거구나. 돌이 떨어져서 다쳤는데 이것은 중력 때문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군요. 그렇죠. 돌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그 인권이 침해되는데 어떻게 그런 몹쓸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적당한 비유가 아니었나 봐요. 워낙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래서 제가 돌 떨어진 거 다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실패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자연주의적인 오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 중에 이름이 짝짓기의 진화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흥미로워. 짝짓기의 진화 심리학. 심리학은 남자들보다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거든요. 여학생들이 한 70%, 80% 들어와요. 근데 짝짓기 진화 심리학을 처음 개설을 한 날 첫 수업 시간에 딱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80%가 남학생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구나. 어떻게 하면 상대를 꼬실 수 있냐. 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뭐 체위를 가르쳐주나 보다. 당황스러웠어요. 남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짝짓기를 붙여버리더니 남사들이 드글드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첫 시간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 이 짝짓기 진화 심리학을 들으면은 예를 들어 바람기는 유전자에 새겨진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니네들 예를 들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예쁜 여자가 걸어오면은 약간 좀 훔쳐보다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자친구가 타박을 하면은 당당하게 야, 바람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전중환 교수님이 그랬어. 라고 정당화하려는 과목이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절대 아니다. 강조를 하죠. 절대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설명은 정당화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암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은 암의 그 인과적인 설명을 찾아내서 암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암은 자연적인 원인을 가지니까 암에 걸리면은 암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치료도 받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성들이 예를 들어 왜 여성들보다 더 어떤 일시적인 성관계에 대한 강한 욕망을 지녔는지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 그걸 이제 진화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기를 줄여야 된다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인과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남성들의 바람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기는 이러이러한 진화적 원인이 있으니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한 학문이네. 바람기가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서 그만 공부하세요. 위험한 학문이네. 예를 들어 사실은 과학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과학의 영향은 아니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앞부분에 서술을 듣고 이것은 의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자연주의의 사실에서 오류? 가치를 끌어내는 거를 교수님 아는 척하려고 네. 자연주의의 오류?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자연주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이름 잘못 붙인 것 같은데. 인간은 옷을 입지 않도록 진화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다 벗고 다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연주의적 애초에 오류죠. 타고난 본성 옷을 안 입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설명하면 야 그럼 옷을 입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에서 당위를 이끌어내는 건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게끔 진화를 했다고 해서 네. 나는 수틀리면은 너를 한 대 때려도 좋다라는 당위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 유전자에 폭력 인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진화적으로 그걸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데 이 두 개 연결해버리고 나서 애초에 폭력 유전자가 있는 건 있는데 그 과학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한다. 뭐 전염병, 지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진이나 암을 정당화하려고 연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람기 같은 건 네네.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나도 당해본 적이 있거든. 네네. 그러면 과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승질이 나는 거지. 예. 그렇죠. 성깔이 나는 거죠. 저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 칼럼을 썼는데 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성욕이 강하다라고 썼어요. 네. 이건 뭐 진화 심리학자들이 뭐 유독 밝혀낸 것도 아니고 심리학적인 연구를 하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성관계에 대한 훨씬 더 강한 욕망을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몇몇 사람들은 남자가 성욕이 강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도 공격할 수 있겠네요. 여성의 성욕을 과소평가한다든가 거꾸로 혹은 남성의 성욕을 정당화시켜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겠네요. 그런 공격을 받으셨겠네요. 예. 그런데 그게 이미 70년대에 이런 시도를 처음 할 때부터 이제 그럼요.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사회 생물학 논쟁이었다. 몇 년도 있었다고요? 1975년 6년. 75년. 75년도에 사회생물학 책이 미국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은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다라면서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면을 강조를 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많이 당하셨나 봐. 인간은 당연히 합리적이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측면이 대단하지만 이러한 인간이 항상 이성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러한 예를 들어 비합리적인 오류라든지 실수도 선택을 하는가. 저지르게끔 진화를 했는가를 알아낸다면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지만 집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합리적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당하셨나 봐. 네네. 그래서 15분째 지금 어디 가서 심리학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계신데. 제가 사실은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요. 남들이 저를 욕하면 상처를 좀 많이 받거든요. 당하셨구나.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솔직히 좀 무식한 말을 많이 하니까요. 속으로 울끈불끈하죠. 그렇지. 잘 알지 못하면서 이 새끼들이. 네. 심지어 제가 남성 혐오 뭐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 때 신문에 칼럼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사실은 일면 협력하고 일면 갈등하게끔 진화를 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 얘기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대부분 욕이었는데. 그 칼럼의 핵심이 뭐였어요? 핵심 주장이. 칼럼의 핵심은 여성 혐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류들을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뭉치고 여성은 여성끼리 뭉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진화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나의 유전자를 후세에 잘 퍼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같은 성의 개체에게 해를 끼치게끔 진화가 됐다는 것을 예컨대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성 혐오는 남성이 남성끼리 뭉쳐서 여성 일반을 혐오한다라고 하는 인식인데 진화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진화하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멸망했죠 이미. 종이 멸망했겠죠.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이제 그걸 지적했는데 비판을 받으셨구나. 한참 여성 혐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중이었어요. 아주 쌍욕을 하거나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댓글은 경희대는 이런 XX한테 월급을 주나? 뭐 정년퇴직을 해서 우리 아들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왜 남의 월급을 건드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면 그래서 야, 1975년에 끝난 논쟁이거든? 이렇게 딱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회 생물학 논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뭡니까 이게? 소시오바이올로지 컨트롤 보시죠. 그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야, 그 소셜 바이올로지. 예, 소시오 바이올로지. 컨트로버시. 예, 예. 예. 1975년에 끝난 얘기야. 그거 읽고 와, 이 새끼야.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진화적인 연구는 없었어요. 근데 요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 이기려고 왜 전쟁 중에 무기가 발달하는 것처럼 이론도 더 정교해지고 그런 과정 거쳤네요. 그때 인간 행동을 제대로 진화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자는 흐름이 생겼고요. 그 중에 하나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진화 심리학인 거죠. 아예 이것이 하나의 정교한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탁 튀어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소셜 바이올로지 컨트로버시. 이 책을 누가 쓴 겁니까? 사회생물학? 75년에 에드워드 윌슨이 썼죠.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 그분이 통섭이라는 책을 쓰셨고. 통섭이라는 단어는 유명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사회성 동물들을 말하자면 백과사전적인 총서를 썼어요. 아, 이 사람은 오히려 개미도 들어가고 척추동물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 인간도 넣었거든요. 인간도 사회성 동물이니까. 근데 마지막 챕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통섭의 관점에서 생물학 전체를 묶어서 거기 인간을 한 챕터로 넣었더니 사람들이 아니 인간을 거기다 집어넣었어.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던 거죠. 에드워드 윌슨. 통섭. 아, 이게 좋은 거 나왔네. 통섭하면. 예, 그거는 통섭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 생물학자로 말 좀 하고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는 척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예. 통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냐? 에드워드 윌슨 아니야, 에드워드 윌슨. 알지? 1975년. 여기서부터 모르고 눈빛이 흔들리거든요, 상대가. 그리고 최천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죠. 아, 또 그렇게 연결됩니까? 예. 저희 할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 아. 나는 족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학문에. 그렇죠. 어디 가서 나는 할아버지가 에드워드 윌슨이고 아버지가 데이비드 버스야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잘난 척 실제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이 업계에서는 조용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아, 자, 에드워드 윌슨이 이쪽이 할아버지고 에드워드 윌슨. 하필이면 이 사람이 통섭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통섭은 일반 용어가 됐기 때문에 통섭 어쩌고 하면 이제 그렇죠. 에드워드 윌슨 몰라? 약간 흔들릴 거예요, 눈빛이. 그럴 때 1975년 알잖아. 알리가 어찌. 제가 아는 척 포인트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뭐 본능의 상당 부분 좌우되는 동물이야. 바보들아. 요건 틀렸다는 거죠. 교수님의 상처를 지금 여기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소셜 바이올로지, 컨트로버시 이걸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해 좀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75년으로 넘어가서 상당히 눈빛이 흔들릴 때 알잖아. 사야의 생물학, 소셜 바이올로지, 컨트로버시. 나중에 통섭을 창안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내가 교수님 저를 좀 따라주세요. 이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소셜 바이올로지, 컨트로버시. 아, 이거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교수님들 방해가 돼가지고 80년 말 90년 초 이렇게 태동한 거네요. 네네. 마침 또 교수님이 이제 대학에 들어서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고 마침 또 우연히도 교수님이 생물과 심리를 연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고 그러자 최천 교수님이 사회생물학 논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인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한 게 제가 4학년 때인데 최천 교수가 마침 그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면 인간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면 뭔 헛된 소리 할 텐데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어요. 최천 교수님이 또 이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교수를 보고 그래 너 관심 있어? 진화 심리학을 만들어낸 이름이 데이비 버스요. 데이비 버스 할 때 그 버스입니까? BUSS인데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데이비드 대중교통. 데이비드 버스 교수님의 최천 교수님이 데이비드 버스랑도 친구셨고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하실 때 같은 세대구나. 자, 그러면 이 진화 심리학은 기존의 심리학이나 사회학이 어떻게 해석하던 거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해석하는지 예를 들어 봐 주세요.